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40대 기혼 여성입니다. 최근 제가 일탈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어디에 얘기를 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아요. 아이는 둘 있고요.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였는데요. 어느 날인가 월급쟁이에서는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겠다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월급으로 애를 둘 키우다 보니 돈이 넉넉하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뜨겠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말을 잘하고 좀 허풍스러운 면이 도움이 되기도 했나 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업이 나름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생활도 나름 윤택해졌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좋은 점도 많지만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가정은 뒷전이고 밖으로만 돌더라고요. 최근에는 사업한다는 핑계로 집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봤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건 일상이고 주말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남편이랑 같이 한 침대에 누워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저는 가정이랑 애들한테 신경 좀 더 써달라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면 사업하는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되겠냐면서 오히려 더 역정을 내고 난리예요. 그냥 월급쟁이로 회사 다닐 때는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살가운 남편이자 애들 아빠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집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 통장을 보면 기분이 좋다가도 남편 하는 꼴을 보면 그냥 예전에 월급쟁이였을 때가 더 소소한 행복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그날도 무슨 골프 모임 한다고 남편은 아침부터 외출했죠. 저도 애들 학원 보내고 집에만 있기가 심심해서 오랜만에 아는 언니, 동생들을 만나러 외출했죠. 같이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도 풀려고요. 그날 저도 아주 늦게까지 술도 마셔보고 할 생각에 친정 엄마한테 집에 좀 와서 아이들 좀 봐달라고 부탁까지 해놓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바깥 바람도 쏘이고 실컷 수다도 떨고 하니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이들 챙기랴, 남편 챙기랴, 집안일에 시달렸는데 그런 스트레스들이 잠깐이지만 잊혀지더라고요. 그날따라 술도 잘 넘어가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때 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옷만 갈아입고 나간다니까? 남편이 아니라 무슨 하숙생이야? 나 거기 거미줄 쳤잖아? 잠자리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돌아눕는데 아주 꼴보기 싫다니깐? 그래서 저도 맞장구를 치면서 남편 흉을 봤어요. 우리 남편도 그래. 요즘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아주 기가 살아서는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아. 나도 비군이 됐잖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남편 흉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방치하듯이 내팽개치고는 거들떠도 안 보니 애인 있는 유부녀들도 많다는 이야기요. 저는 그런 얘기는 인터넷 같은 데서만 들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때 그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 소정이 엄마 알지? 그 여자도 요즘 애인 생긴 것 같더라. 남편이 안 해준 지가 몇 년 됐다고 연하 애인 생겨서 아주 요즘 살맛 난 것 같더라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소정이 엄마는 저도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부녀가 애인 만날 데가 있기는 한 거냐고 물었죠. 만날 데가 왜 없어? 요즘에 인터넷 카페며 동호회며 얼마나 많니? 그런데 나가봐.
여자들은 가입만 하면 아주 남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든다니까. 민정이 너도 궁금하면 나가봐 얘. 등산이며 자전거며 댄스 동호회도 있고 엄청 많아. 우리 또래는 등산 동호회 많이 간다더라.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마치 신봉사가 눈뜨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당장 집에 가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밖으로만 도는 괘씸한 남편에 대한 작은 복수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카페를 검색해보니 등산 카페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 카페를 둘러보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을 하나 골라서 가입했어요. 카페 공지사항을 보니 바로 다음 주 토요일에 등산 일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망설이지 않고 등산 참여 신청을 했죠. 그렇게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고요. 지정된 장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다들 구면인 건지 서로 바쁘게들 인사하고 웃고 떠드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조금 어색하게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오늘 처음 오셨냐면서 아주 젠틀하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자기도 이 카페 가입해서 등산 다닌 지 몇 개월 되었다면서 좋은 카페 잘 가입했다고 반겨주더라고요. 우리는 통성명도 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버스를 기다렸죠. 그 사람 이름은 김동규였어요. 동규 씨는 등산 말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재미있었어요. 아침이라 날이 쌀쌀했는데 본인이 가져온 물병에 있는 따뜻한 차도 건네더라고요. 남편에게선 못 느껴본 스윗함이었죠. 속으로 이 남자랑 이렇게 썸을 타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규 씨는 인상도 좋고 이런 남자라면 애인 삼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절한 버스가 도착을 했죠. 저는 버스에서도 그 남자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갔고요. 다정하게 챙겨주는데 좋더라고요. 버스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더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을 했죠. 회원 일행을 따라서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산 공기라 그런지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풍경도 좋았고 등산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 얼굴에 활기가 넘쳐 보였어요. 이 좋은 걸 두고 나는 왜 그동안 집에서 남편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았나 후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등산을 하려니 중간쯤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힘들더라고요. 동규 씨가 옆에서 말도 걸어주고 챙겨줘서 다행이기는 했는데 다리가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더니 동규 씨가 제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손도 잡아주면서 이끌어주더라고요. 참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오랜만에 남자한테 이런 배려를 받아보는 건지 가슴이 설레기도 했어요. 그렇게 동규 씨가 도와준 덕분에 산 정상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고요. 산 정상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나눠 먹은 김밥 도시락도 정말 꿀맛이었어요. 오랜만에 등산 운동을 한 거라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다시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콩닥거렸죠. 그렇게 등산을 마치고 내려가니 동호회 회원들이 가까운 식당을 예약해 두었더라고요. 거기서 막걸리도 마시고 파전도 먹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정말 즐거웠어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분위기가 한참 달아올랐을 때 카페 운영진이 다음 산행 일정 이야기를 하면서 신청자를 미리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규 씨가 옆에서 같이 가실 거죠? 저도 그 산 좋아하는데 민정 씨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마치 오랜만에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받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날만큼은 처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그렇게 첫 등산 모임이 마무리되고 집에 갔죠. 남편은 제가 10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갔는데도 아직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더군요. 괘씸했지만 저도 오늘 다른 남자랑 등산도 가고 산에 올라가면서 손도 잡고 했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이런 맛에 애인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주중에도 동규 씨를 비롯해서 친해진 몇몇 등산 동호회 회원들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제 일상에 대해서도 물어봐주고 저에게 사소한 것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았죠. 그렇게 동규 씨랑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어느덧 약속한 다음 산행 일정이 됐고요. 그날도 친정 엄마한테 아이들을 부탁하고는 저도 잘 꾸려서 등산 모임 장소로 갔어요. 동규 씨랑 산 정상에서 같이 먹으려고 정성스레 도시락도 예쁘게 쌌고요. 같이 타고 가는 버스에서 제가 도시락 싸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동규 씨도 너무 좋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풍경이 좋은 산길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산길을 어느 정도 오르다가 동규 씨가 더 한적하고 예쁜 길이 있다면서 제 손을 이끌었어요. 저는 동규 씨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눈치챘는데 모르는 척 따라갔죠. 풍경이 예쁘기는 한데 조금 험하고 외진 길을 따라서 얼마나 걸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손을 꼭 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죠. 숲이 울창한 산길로 가다 보니 그 길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지고 험한 곳이더라고요. 살짝 무서운 느낌도 들었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이 더 컸어요. 조금 더 가니 그 큰 산에 동규 씨랑 저 둘뿐인 것처럼 아무도 다니지를 않더라고요. 동규 씨는 그늘 아래로 저를 이끌더니 이야기했죠.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그러면서 키스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동규 씨는 저에게 키스를 해왔죠.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지 키스만 하는데도 졸도할 만큼 좋은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는지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그렇게 달아오른 우리는 결국 거기서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야외에서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스릴도 있고 색다르니까 더 좋았어요. 남편하고 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느낌이었는지 황홀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거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동규 씨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거기서 일을 마친 후 아예 도시락까지 먹고 내려왔는데요. 산을 오를 때와는 다르게 더 가까워지고 특별한 사이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죠. 우리가 내려왔을 때에는 이미 다른 일행들은 술 파티가 벌어진 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러 있었던 거죠. 동규 씨는 제 손을 잡아 이끌면서 우리 땀도 흘렸는데 여기 있지 말고 씻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동규 씨를 따라서 근처 모텔로 갔고요. 거기서 또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동규 씨는 저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뤄주었어요. 그래서 더 좋았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는 저는 녹초가 되어서 동규 씨의 팔베개를 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마저도 너무 좋았어요. 온몸이 녹아내리듯이 스르르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고요. 이후로도 등산 모임 갈 때마다 동규 씨를 만나면서 저는 즐거운 시간들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오늘 밤에도 여전히 집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저에게도 특별한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기는 하네요. 등산 동호회가 있고 동규 씨 같은 애인이 있어서 저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것을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사는 셈이죠. 등산 동호회가 참 재미있어요. 사실은 동규 씨 말고도 다른 괜찮은 남자 회원들도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엄청 잘해주거든요. 이러다가 애인이 동규 씨 말고도 또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외로운 여성분들은 등산 동호회 꼭 해보시기 바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